오늘 시장 삼성전자가 19만 전자를 성공을 했습니다. 19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쉬는 사이 트렌드포스에서 HBM에 관련한 최신 산업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 이슈를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엔비디아 공급망은 메모리 3사가 당당하게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AI 인프라 확대 속에서 아무래도 GPU 수요가 늘고요. 그러다 보니까 HBM4 도입 누가 승자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이 타겟선을 끊을 수 있을까 고민이실 텐데 일단 엔비디아 루빈, 차세대 루빈 플랫폼이 그 결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트렌드포스에서는 메모리 3사가 결국은 HBM4 최종 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잘 겨루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메모리 3사라는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일컬을 텐데 삼성전자가 가장 선두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HBM4 관련해서 첫 인증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원래 엔비디아의 든든한 고객사였죠.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고객 쏠림 현상을 막고자 그런 고객사를 펼치는 데 조금 더 주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와중에서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물량 쪽에서는 큰 변화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최종 단계에 진입한 바 검증 2분기 완료하고요. 양산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북미 쪽 기업들 굉장히 중요할 텐데 AI 에이전트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AI 에이전트 시대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 머니코드에서 잘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이 학습에서 추론용 AI가 되면서 급격하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작년 말부터 수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 19만 원 선 넘어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신고가를 써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장중 90만 원 선 돌파했고 그와 관련된 SK 스퀘어도 52주 신고가 격신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이후에 머니코드 뒤편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긍정적인 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올라갔는데요. 전반적인 메모리 공급 업체들의 갑 중에 갑 현상은 2월도 좀 든든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슈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워낙 이제 메모리 그 공급 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올리면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양쯔 그리고 창시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활용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메모리 빅3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간 구도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공급 협력사로 유명하죠. 특히 낸드 쪽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경하게 그러니까 메모리를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당연히 메모리 단가를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협상 대응력 이런 부분에서 나온 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7 D램 같은 경우에 비중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물량을 이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보완하는 형태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낸드 공급망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키옥시아 이런 부분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에서는 팀 쿡 CEO가 이런 부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메모리 공급망 관련해서 혹시 구속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메모리 수급은 관리 가능한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키옥시아와 애플과의 그 협력 이슈가 참 그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뭐냐면 1월과 3월 낸드 공급가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키옥시아가 갑이다 보니까 직전 대비해서 100% 인상하겠다라는 경우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플의 현황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반기로 계약했던 걸 더 쪼개서 왜냐하면
왜냐하면 반기보다 분기로 계약을 해야지 메모리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을 테니까요. 메모리 공급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기에서 분기로 단위 가격 협상 전환이 되면서 마진에 대한 부담감도, 왜냐하면 압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늘 수 있다라는 가능성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HBM에 대한 이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중국 시장, 왜냐하면 메모리 3사 업체들의 가격이 너무 오르면 중국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기술력은 빅3에 비해서는 격차는 있겠죠. 하지만 낸드 같은 경우에도 서방 기업과 기술 격차를 좁히려고 하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이걸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간 찝찝한 거는 미 국방부에서 창신 그리고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기업하기 위해서는 협력하기 위해서는 뭔가 일정 부분 희생양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이슈를 보면서 그냥 애플이 중국 공급단에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런 부분을 좀 느끼시고, 이게 결국 메모리 3강 구도의 어떻게 보면은 갑 중의 갑의 그 일련의 형태다라는 부분으로 이후의 가격 전가가 어떤 흐름으로 나올 것인지 우리가 메모리 3강 구도 안에서 앞으로 살펴볼 중요한 이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LSA에서 K조선주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탑픽부터 말씀드릴게요. 탑픽은 HD 현대중공업 되겠고요. 오늘 조선주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 오늘 나타내 주더라고요. 일단 HD 현대중공업은 목표가가 84만 7천 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인건비 상승 부담이 일정 부분 좀 제한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해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수함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는, 그러니까 조선은 방산이라는 모멘텀이 붙어야지 더 잘 가는 일련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 해군 수주의 최대 수혜주이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주가 최근에 조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업 가치에 지금 백로그라고 해서 수주 잔고를 나눈 거거든요. 앞으로 수주 잔고 일감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얼마나 평가받겠느냐를 표시하는 하나의 지표 되겠는데요. 이게 목표치는 1배인데 0.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CLSA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이제 하나오션이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이 조금 더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던데 목표가는 16만 7천 원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 해군 재건의 수혜 핵심주다라고 종종 언급이 됐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듯 했고요. 물론 밸류는 과거 고점 사이클을 상회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다만 역시 HD 현대중공업이 저평가된 이유가 수주잔고에다가 기업 가치에다 수주잔고를 나눈 값이 저평가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부분으로 했을 때 1배 적용이 타당하다라는 원칙으로 해서 이런 목표가를 산정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조선주를 보냐라고 했더니 최근에 미국 쪽에서 자국 조선업이 많이 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이를 재건하려는 움직임, 그래서 마스가도 나온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에서도 조선업이라는 굉장히 핵심적인 무게를 들고 있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 쪽에서 조선업을 재건하고자 하는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브릿지 전략을 제안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함의하는 바가 있는데, 외국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본국 야드에서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들고 이후 대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합작 법인이나 여기 나와 있는 듯이 미국 내 야드를 매입하거나 합작 법인을 통해서 일부 물량을 이제 투자한다, 미국 본토에서 생산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브릿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조선주는
한 주간 좋지는 않았거든요. 마이너스 16%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메모리가 조금 더 강해서 상대적으로 주가의 흐름상 좀 소외받는 흐름들도 있었고 인건비 부담 때문에 좀 우려로 조선주의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재건에 대한 행동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행정 명령에 대한 정책 리스크 이런 부분이 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잔고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수주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설 연휴 끝난 이후에 조선주의 흐름들이 좀 튀어오르는 또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역시 조선주 중에는 다 좋은 건 아니고요. 해군 테마가 노출된 그런 핵심 종목 봐야 되는데 결국 이 둘이 될 것이다라고 CLSA나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바 공통된 게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미국 방산업체인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하는 흐름들도 있었는데요. 차세대 군수 지원함 공동 협력하는 이슈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 조선소 거느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스탈 미국 그 조선사와 또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이 좀 유일하게 잘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CLSA의 의견 여러분 잘 보시고요. 뭐니 해도 탑픽은 HD 현대중공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CLSA의 그 전략 살펴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